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마움으로 그대의 인자한 힘을 환영한다네. 인간 근심의 확실한 위무자, 희망이 절망일 때 더 다정한 희망. 에밀리 브론테가 상상력에게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희망이 절망일 때 더 다정한 희망이라뇨. 폭풍의 언덕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설가로 알려진 에밀리 브론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청소년기에는 세 언니마저 병으로 잃습니다. 그럼에도 에밀리 브론테는 상상력을 통해 죽음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노래합니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85화. 안녕하세요. 행복지기와 함께 더 다정한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많은 사람 속에 너 하나만 보여. 사랑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행복지기 그래도 마냥 부럽습니다. 소녀시대 유닛이죠. 태연, 티파니, 서현 이름 첫자를 따서 테티서 유닛 그룹이죠. 공명은 첫눈처럼. 올 겨울 첫눈은 너무 많이 왔었죠.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도 통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도로는 뭐 엉망이었고요. 첫날은 그래도 모두들 첫눈의 낭만을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은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더군요. 많이들 불편하셨겠지요. 고생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택배기사님,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 경비원님들, 119가 폭주했다잖아요. 자, 12월입니다. 12월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무언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죠. 우리 행복학교도요, 다음 주에 연말을 앞두고 한 3회 정도는 특집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코너 들어갑니다. 교육언론창 차원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창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의 기사를 또 전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쭉 취재를 해서 교육언론창에 쓴 내용인데요. 그 선사고등학교 관련된 기사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온 그 기사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선사고요. 혁신학교잖아요. 네, 혁신학교인데 이제 최근에 듣고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된 혁신학교죠. 이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11월 18일 날 있었던 서울시 시정지문에서 강하게 선사고를 때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 반발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취재를 쫙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정리해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기사는 우리 교육언론창에 나와 있는 이 선사고 학생 방임 국힘시의원의 전혀 사실 아니야 반발이랑 20일 날 나온 기사고요. 그다음에 학교 명예훼손하고 구성원들의 상처 국힘시의원의 입장 밝힌 선사고 학생들 27일 날 나온 기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김혜지 의원이 국민의힘이고 강동구 이 선사고가 있는 지역구의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그 거론을 하면서 공격을 한 건데 이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뭐 애쓰고 이런 식으로도 안 하고 그냥 선사고라고 이제 이름을 까면서 이 방임교육이다 여기는 그다음에 이 학교 때문에 지역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다. 또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학교잖아요. 선사고등학교 학생 만족도가. 근데 그 이유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한테 최고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 안 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학생, 그다음에 졸업생,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선사고등학교 학부모들은 20일 날 서울시 앞에서 그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서해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해사고등학교 학생회 쪽이랑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꾸준히 해서 일단 20일 날 바로 저도 그 선사고 관계자한테 학생 관계자한테 입장을 받았는데요. 선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방임하지 않는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습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있어도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김혜지 의원 쪽 주장이었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제재가 이뤄진다고 학생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저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뭐 해도 당연히 선생님들이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 얘기랑 전혀 다른 거죠. 현장은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 자율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심화탐구 수업이나 그 다음에 뭐 대사관 탐방, 교수 강의, 사회 이슈 토론, 과학 실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로 준비를 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교육과정 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사고만의 이런 특색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뭐 철새 탐방이라든가, 독서 둘에 독서 토론하는, 그 다음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 이제, 수평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학교의 구성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는 거죠. 학생들, 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대입에만 사실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선사고에서 뭐 특정 연도를 콕 집어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경희대 갔다. 거기다 앞에는 이 행간에는 고작이 들어가 있겠죠? 경희대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선사고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입도 그렇게 떨어진 학교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지역 특성도 있고 해서 대입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축에 속한 혁신학교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 뭔가요?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찾고 비판적 사고나 이제 다양한 문화, 가치 이해한 능력 이런 것들이 길러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게 사실 공교육의 기본 방침이잖아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런 AI 데이터 교과서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문제풀이 능력에만 집중한다, 암기식 교육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현사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또 졸업생과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졸업생은 이화여대 다닙니다, 선사고 졸업해서. 근데 김혜지 의원도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공부 안 하는 학교에서 이화여대 갔는데, 김혜지 의원도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아무튼 여기서도 반발을 했고, 또 학부모들도 가서 반발을 했고, 또 일부 학부모들은 낙선운동은 벌이겠다고 이야기한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건을 전해준 다음에 학생회에서 선사고 재학생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구글 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다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27일 날 나온 기사에서 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제 보도 이후에
나온 보도에도 이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학생이랑 거기서도 접촉을 한 모양이에요. 아무튼 제가 제일 처음으로 어쨌든 보도를 한 그런 사진이고요. 학생들 말로는 이제 혁신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진로, 탐구활동 많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단순히 공부하는 기계를 육성하는 공장이 아니다. 우리나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 뭐 친구들과 잘 지내는, 뭐 자연과 친해지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스트잇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적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학교 구성원으로서 그런 식의 이제 막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제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달라. 공부를 안 해서 행복학교라는 거는 이건 명예훼손 아니냐. 반성하고 사과하시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슬펐다.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기 선사고 학생회가 저한테 또 입장문을 이 포스트잇과 별개로 보내줬는데, 봤을 때 재학생들한테 상처를 줬고, 그리고 여러 재학생들이 반박하고 있는 사실이다. 유감을 표한다. 그다음에 선사고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제 학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 학부모들이 김혜지 의원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과 요구도 하면서 한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뭐 답이 없는 상태고요. 저도 김혜지 의원한테 이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넣어보고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답장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좀 작은 언론이고 또 이름 없는 기자고 해서 그냥 무시하신 줄 알았더니 경향 기사를 보니까 경향 문자도 씹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씹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21일 날은 또 본인 SNS 계정을 통해서 선사고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하는데 의원님 의견에 뭐 100% 동의한다. 이런 내용의 문자 캡처한 걸 또 저기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분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또 강동의 딸이라고 해요. 강동구에서 평생 사셨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동구를 지역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저도 이 강동구 출신이거든요. 저도 2011년까지 강동구 그 명일역 근처에서 쭉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튼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공격을 하는 게 참 어제 그 계엄령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계속 또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보면서 또 필요한 기사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선사고는 저도 좀 아는 학교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회에서 아주 주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갖다가 밝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 이렇게 붙여놓은 그 사진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청취자들께서 꼭 그 기사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곡은 어떻게 되나요? 성공은 그 월드컵 가수로 유명한 가수 미나의 전화받아라는 곡을 아, 가져왔는데 우리 그, 예, 김혜지 씨가 전화 받아주시길 바란 마음으로 2002년에 이제 미나의 노래 전화받아 가져왔습니다. 네, 미나의 전화 받아. 전화 꼭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니, 입장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저는 김혜지 의원이 토론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의회에서. 언제든지 이 방송 들으시지 않겠지만, 언제든지 응할 수 있으니까, 뭐 토론회나 이런 좀 열어주시면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미나의 전화 받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bonjour.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이 제작한 다문화학교. 오늘은 국제사회와 이상기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었네요. 구예은, 조윤성, 정채윤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구예은, 정채윤, 조현성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름 이후에도 지속되는 폭염과 겨울임에도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날씨 등 이제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날씨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기후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나타나는 이상기후 현상과 이에 따른 기후 대응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한국의 폭염 문제입니다. 올 여름이 지난 반세기 중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9월 5일 기상청은 올해 여름의 평균 기온이 25.6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쩐지 올해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네, 기상 관측망을 전국으로 확대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열대야 일수도 20.21로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평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기록입니다. 9월 10일 오후에는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69개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오, 폭염 경보가 발효되려면 굉장히 높은 기온이 나타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효되는데요.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의 피해도 심각한데요. 이번 여름 동해안 해파리 서식이 급증하며 해파리 쏘임 사고 건수도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피서객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조업을 중단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해의 해양 기후 속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사과 농사에 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사과의 생장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이렇게 눈앞에 닥칠 만큼 심각하군요. 그럼 이와 관련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올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순위는 64개 주요국 중 뒤에서 네 번째를 기록했다는 국제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모두 산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을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은님, 혹시 기후 불평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주 잘 알고 있죠. 기후 불평등이란 기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국가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불평등한 상황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기후 불평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도 지역의 저소득국가 피해가 큰데요. 저희도 지역은 지리적 위치의 핸디캡,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기후변화는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1988년 IPCC가 설립되고 1992년 UNFCCC가 탄생하여 매년 COP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COP28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넷제로 달성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구의 온도 상승은 다가올 미래에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날씨를 불러올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의 노력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경을 중시하면 기업은 친환경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는 더 강력한 환경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구예은, 정채윤, 최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상 기후에 대해 잘 말해 주었습니다.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하죠. 따져보면 여름에서 겨울이 단 며칠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어떤 농사 선생님께서 날이 너무 더워서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고 걱정했는데 또 눈이 엄청 내렸고요. 기후 위기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거지요. 듣고 오신 유나의 20살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선곡이 어째 몽글몽글한데요. 학교와 영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는 무엇일까요? 학교와 영화 들어갑니다. 학교와 영화. 여러분, 노예 폐지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그래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생각나죠? 1852년에 발표된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도 유명하고요. 혹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제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오늘은 바로 영국의 유명한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일대기를 그린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영화 엔딩 장면에 백파이프로 연주한 이 곡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클 앱티드 감독의 데이비드 아놀드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2006년 개봉작이고요. 한국에는 2008년에 개봉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능한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정치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정신적으로 만족스러운 삶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결국 윌버포스는 신께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불의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노예 무역 폐지.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을 결집하죠. 청원과 보이코트, 대규모 군중 집회.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뜻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당시 노예 무역은 알고 보면 권력계나 누린다는 사람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니 이는 당시 권력과의 갈등이겠죠. 당연히 윌버포스 일행의 이러한 행동은 국왕을 비롯한 권력 세력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드디어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들려드릴 OST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윌버포스가 주장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처음부터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또한 윌버포스 자신도 그렇게 소신파도 아니었고요. 악몽에 시달렸고 정적도 많았죠. 토머스 클락슨, 올라우다 에퀴아노를 만나 윌버포스는 더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한때 노예무역선 선장이었으며 지금은 성공회 사제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을 만납니다. 앞에서 소개한 에밀리 브론테의 식구, 희망이 절망일 때 더 다정한 희망으로 결국 1807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윌버포스의 삶,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OST는 좀 밝은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윌버포스가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장면, 더 가든스. 교육 도서관. 교육도서관 오늘 소개할 책은 검은 모래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요. 읽다가 모래늪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책을 구입했죠. 천천히 읽어보려고요. 소설가 구서운의 작품인데요. 가장 최근에 종이 비행기를 썼고요.
이 책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했던 장소에 가서 참석한 분들에게 저자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모래는 1910년부터 100여 년에 걸쳐 제주도를 중심축으로 삼고 남북한과 일본의 역사를 조망하는 4대에 걸친 가족사 형식을 취합니다. 제주도 여인의 운명과 신분을 상징하듯 여인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킵니다. 구월을 중심에 두면서 해금, 건일, 미유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를 보이는데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제주 잡녀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인공 구월은 귤나무에 달린 귤 한 개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제주의 가난한 삶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 역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9월의 딸 해금, 손자 건일, 그리고 손녀 미유까지 4대에 걸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상처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도 출신 한 잡녀 가족이 일본 바다로 출가 물질을 가죠. 그러다가 도쿄 남쪽에 미야케지마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잡녀의 신선한 삶과 제1조선인으로 겪게 되는 민족차별, 모국의 분단 상황에 따른 이념적 갈등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1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수상작인데요. 한국인이요? 제가 어떻게 한국인인가요? 한국말 저 다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본인입니까? 천만에요. 일본인인 척 연기를 하면서 살 뿐이죠. 그까지 피가 뭐라도 된답니까? 제 인생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들인 켄의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절망일 때 더 다정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쉽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밝고 상큼한 곡 들으며 분위기 전환해 볼게요. 러블리즈의 트윙클 종소리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수업. 마지막 시간은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제목은 레드퀸 효과. 함께 읽어볼까요? 주도성을 주제로 강의하면 이 말을 꼭 강조합니다. 바로 움직이다와 움직이게 하다인데요. 교사는 한 수업 방식을 적용할 때 학생들에게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 방식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주제를 정하고 걸맞게 탐구 방향과 서로의 역할을 찾아낼 것을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죠. 이때 학생이 움직이지 않고 교사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움직이다와 움직이게 하다가 뒤집혀 교사가 기대했던 목표점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말에는 선택하고 결과를 끌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의 경험과 일을 진행하면서 결단을 내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주도성은 더 커집니다. 자율적인 판단과 함께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저는 교사 주도성, 학생 주도성이라는 용어에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굳이 교사와 학생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행위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움직이다와 바꾸어 보면 교사가 움직여라, 학생이 움직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상당히 비겁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뜯어보면 교사 또는 학생에게 실행을 강요하고 전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인지, 언제인지를 잘 보면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도성은 행위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다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누가 하는 것보다 행위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행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에이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교육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학생이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변화가 목적이고 교사는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에서 지원까지 전념을 다해야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교사들을 움직이도록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레드킨 효과. 여왕과 함께 숨가쁘게 달린 앨리스가 묻죠. 왜 이리 바쁘냐고. 그러자 여왕이 말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야 제자리란다. 지금 학교는 2배로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빨리 달리느라 숨가쁘고요. 지금 학교는 수업보다 연수가 넘치는 형국이네요.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희망이 절망일 때 더 다정한 희망을 에밀리 브론테는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아득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거죠. 우리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더 다정한 희망을 찾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에밀리 브론테, 윌리엄 윌버포스, 구소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다정한 희망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곡 보냅니다. 자크 소르겐 홈 함께 듣겠습니다. 한 주간 편히 지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9시에 다시 만나요.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